이 라이브를 키는 8시 반 이 속보가 올라왔는데 조규성, 와포드와 개인 합의를 완료했다 라는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풋볼리스트의 기사인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조규성이 와포드와 개인 합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구단 간의 합의 등 이제 남은 절차, 세부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유럽 진출에 성공할 예정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규성 선수가 와포드랑 개인 합의는 완료가 됐는데 구단 간의 합의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정료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포함해서 600만 유로, 약 하나로 84억 원 수준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300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42억 원 정도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조규성 선수가 유럽의 여러 구단들의 오퍼를 받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규성 선수가 어제 그 경기만 봐도요, 그 어떤 선수랑 부딪혀도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제공권에 관해서는 진짜 탈아시아급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 그 월드컵에서 득점할 때도 가나전이었잖아요. 그 가나의 수비수가 누구였냐? 살리수였어요. 근데 살리수가 물론 사우스햄튼이 강등을 당했지만 살리수가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제공권이 좋은 선수로 분류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상대로 제공권에서 이겨서 득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규성 선수의 제공권과 이 피지컬, 버텨주는 포스트 플레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유럽에서 통할 만한 실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무대에서 지금 계속 오퍼가 들어오고 있었고, 와포드 정도면요 매우 괜찮아요. 일단 와포드가 뭐 언제든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올 수 있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다만 지난 시즌에 와포드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지난 시즌 중반에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누구냐? 크리스 와일더. 이 크리스 와일더가 이제 과거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3백 쓰면서 이 3백의 오버래핑을 시도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한창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그 센터백 오버래핑 전술이 유럽 전체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재밌는 전술을 쓰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지난 시즌에 와포드로 와서 몇 경기 안 치렀습니다. 11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팀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규성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규성 선수가 팀의 주전자원으로 뛸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와포드의 스쿼드를 보면요, 와포드가 지금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요 주앙 페드로가 브라이튼으로의 이적을 확정을 지어버려서, 주앙 페드로가 이제 원래 요 팀의 에이스거든요. 이 선수가 나갔어요. 근데 애초에 아라우부터 시작해서 뭐 칼루 이런 선수들이, 플래처 이런 선수들이 확실한 주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뭐 코네나 이스마엘라 사르 이런 선수들은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라기보다 사이드 자원이나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규성처럼 앞쪽에서 버텨주고 볼을 받아주고 이런 선수가 지금 와포드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규성 선수가 와포드에 가면 주전 자원으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포드로 가는 선택은 루머가 났던 팀들, 뭐 레인저스라던가 셀틱이라던가 이런 팀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뭐 챔피언십은 프리미어리그가 워낙 강한 리그가 돼버려서 챔피언십도 덩달아 매우 강한 스쿼드를 갖춘 그런 팀들도 많고요. 애초에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규성 선수가 와포드로 가는 건 뭐 유럽 무대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지다. 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전술은 기본적으로는 3백을 많이 써요. 4백도 번갈아 가면서 쓰긴 하는데 요 3백이 오버래핑을 합니다. 한 명이 오버래핑을 해서 측면에서 과부하를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측면에서 숫자를 늘려놓고,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도
측면 지역으로 좀 약간 움직여줘서 스위칭이 가능해야 됩니다. 연계 플레이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규성 선수가 애초에 지금 K리그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 선수의 장점은 뭐냐면요. 측면 공격수와 중앙 공격수를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매우 넓습니다. 이 뜻은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선호하는 수비수 한 명이 오버래핑을 하는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전술에서 스위칭을 할 때 조규성이 편안하게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 시절에 경기를 보면요. 최전방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센터백이 올라오면서 계속 스위칭을 할 때 윙백과 스위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측면 공격수랑 스위칭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된 스위칭을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규성 선수의 그런 이 폭넓은 활동 반경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옆에 이스마엘라 사르, 코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만큼의 개인 기량을 갖춘 그런 선수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측면 공격 자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조규성이 볼을 받아준 다음에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를 아마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역할을 아마 조규성 선수가 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경기도 봤지만 조규성 선수가 이 역할을 너무나 잘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센터백 오버래핑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볼을 점유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버텨주는 선수 한 명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선수들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가져가요. 근데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최전방 공격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일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백이 오버래핑에 올 때 윙백과 측면 공격수 이런 선수들이 최전방 공격수 옆에 많이 위치합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중심으로 여기서 최전방 공격수에게 패스, 최전방 공격수가 버텨주면서 달려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볼을 내주면서 주변 선수들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어쨌든 이번 이적 시장에 가장 먼저 선택했던 특히나 공격 쪽에서의 영입생이 조규성이다 라고 하면 이 조규성 선수의 이 포스트 플레이를 아마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잘 쓰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거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센터백을 오버래핑 시키는 전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볼을 많이 점유하고 좀 약간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센터백이 오버래핑이 왔을 때 측면에서 선수 숫자가 많아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 볼 점유를 많이 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센터백을 오버래핑 시키는 건 뭐냐면 윙백이 약간 측면 지역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면 그때 센터백이 오버래핑을 해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이끌 때 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전술에서 크로스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 와일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좌우 센터백의 크로스 능력이거든요. 이 좌우 센터백에 풀백을 배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센터백 오버래핑 전술이 스위칭도 많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 크로스를 받아줄 수 있는 선수, 제공권이 좋은 선수 조규성이죠. 그리고 조규성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탈아시아급 제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강인의 크로스, 조규성의 헤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조규성의 점프력을 보면 상대 수비수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은 곳에서 헤더가 돼요. 그런 거 보면 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스위칭 전략 그리고 센터백이 오버래핑해서 올려주는 크로스 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규성에게 매우 적합한 팀, 조규성을 핵심 선수로 쓸만한 팀에 조규성이 가게 된다